이번 사연은 이겁니다. 한 채를 팔고 1주택자가 될까요? 아니면 일시적 2주택자가 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임장과 독서를 통해서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일시적 2주택 관련된 내용인데요. 저는 저 와이프 아이 한 명이 지금 다산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장모님 댁 옆동이라서 이제 아이 때문에 이제 이사를 갔고 월세 95만 원에 장모님 용돈으로 이제 합쳐서 이제 155만 원의 주거비 겸 생활비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는 상황입니다. B주택을 요번에 샀는데 여기에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 2019년도부터 A라는 주택을 사가지고 1주택이었는데 최근에 B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일시적 2주택자가 됐는데 이렇게 계속 갈지 아니면 기존 집을 팔지 고민이 됩니다. 어차피 B는 실거주를 할 거기 때문에 B를 팔 생각은 없겠죠. 이번에 산 거니까. A주택은 중랑구 신내 4단지고요. 한 3억 5천 정도에 샀습니다. B주택은 노원구에 있는 그랑빌이고 6억 7천 정도에 샀고요. 잔금을 이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둘이 합쳐가지고 720 정도 버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장모님 댁 옆에서 살기 때문에 아이를 좀 케어를 해주시겠죠.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소득이 좀 늘어나는 상태고 저축도 어느 정도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 산 집 요거 살 때 한 대출을 한 4억 받았죠. 그러니까 6억 7천인데 4억 정도 대출을 받았으니까 실투자금은 뭐 세금 포함해서 한 3억 정도 들었겠죠. 자, 원리금으로 한 165만 원 정도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A주택은 이제 예전에 샀기 때문에 뭐 전세 맞춰놓고 이런 것들 따지면은 크게 뭐 유지비는 없는 상황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A, B 둘 다 가지고 가고 싶은데 3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A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세가 발생하죠. 일시적 2주택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가지고 가자니 뭐 이제 집값이 또 걱정되기도 하고 안 가지고 가자니 좀 뭔가 아쉽기도 한 이런 게 고민이라는 사연이었는데 이걸 제가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봤더니 일시적 2주택을 하라. 이게 한 65% 정도였고요. 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는 팔아라 라는 게 한 35%였습니다. 근데 이제 2주택을 선택하신 분들은 뭐 지금이 가장 저점이기 때문에 가지고 가면 나쁘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1주택을 선택하신 분들은 뭐 굳이 지금이 더 좋을 상황도 아닌데 빨리 팔아가지고 그걸로 뭐 대출을 갚아라 이런 의견이셨어요. 자, 제 결론은 뭐 이겁니다. 일시적 2주택을 하는 게 여러모로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 사연자분이 우선 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하는 거죠.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실거주를 위해서 집을 사는 거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실거주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니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 실거주를 하고 싶어서 사긴 사지만 당장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실거주를 하지 않을 목적이지만 뭐 투자 목적으로 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은 섞여 있어요. 보통은 내 집이 오르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살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도 팔 수도 없고 집값이 안 오르면 안 오르는 대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분들은 지금 투자 실거주를 분리한 게 잘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아이가 한 명이고 지금 월세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가볍죠. 몸이 가벼운 상태여서 뭐 이 집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B주택에 실거주 하겠다고 하지만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 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 선택지들이 많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주거는 이미 해결이 됐기 때문에 투자적 가치로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 이 실거주 의무라는 게 뭔가 되게 오래된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게 17년도 파리 대책 그러니까 예전에 유명한 대책이었어요. 파리 대책이라는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 이때 실거주 의무가 부활합니다. 이게 원래 11년도인가가 마지막이었는데 중간에 없어졌다가 다시 17년도에 생겨요. 그러면서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 기준으로 2년을 보유하고 2년을 실거주를 해야만 1주택자들도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게 이 실거주 의무인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27년에만 나왔을 때만 해도 아주 소수의 지역만 해당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조정 대상 지역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마지막에 생겼던 조정 대상 지역들인데 웬만한 그냥 수도권 전부 다죠. 수도권 전부 다 그냥 조정 대상 지역이고 지방에도 아닌 데가 없었어요. 뭐 대구 뭐 다였습니다. 부산 뭐 웬만한 지역들은 다였어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지역들이 이제 규제나 실거주 의무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보유만 하면은 1주택자가 비과세였던 게 이랬던 시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실거주와 투자를 원래부터 좀 분리를 했었던 게 우리나라의 어떤 성향이었는데 최근에는 실거주를 무조건 해야지만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많은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은 그냥 보유만 하시면 돼요. 자, 거기다가 23년 1월 23일에 부동산 대책이 또 나오면서 이때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만 매도하면 된다. 원래는 1년 이내에 매도를 해라. 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6개월 만에 매도를 해라. 막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정책 규제가 엄청나게 심했었는데 이게 2년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3년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지금은 새로 산 거 다음에 3년 안에만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말하면은 이걸 지금 뭐 급하게 팔거나 실거주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상황도 아닌 거죠. 한마디로 그냥 내가 투자 자산을 그냥 2개 가지고 있다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A주택을 보면 이제 신내 4단지인데 이게 지금 19년도에 3억 5천 정도에 사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쯤에 사신 거죠. 요쯤에 샀다가 한번 쭉 올라갔다가 좀 내려와가지고 지금 5억 정도 합니다. 최근에 실거래가가 5억 정도 하더라고요. 전세가 한 2억 5천 정도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24년 2월, 그러니까 요번에 산 거죠. 요때가 한 6억 7천에서 9천 사이니까 요때 지금 사가지고 이제 잔금을 치르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이 광운대역이 이제 GTX-C가 이제 지나가는 데인데 여기 이제 조만간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가까운 한화 그랑빌 아파트를 이제 사신 거고 요 앞에 뭐 초등학교도 있고 이쪽에 뭐 역들이 있어요. 이쪽에 둘 다 역이 있어가지고 나름 역세권이기도 하고 뭐 초등학교도 있다 보니까 뭐 실거주하기는 좋지 않을까.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GTX도 생기면은 뭐 전체적으로 출퇴근하기도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신 것 같습니다. B 주택을 살 때 4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165만 원 정도 내는데 근데 A 주택은 유지비가 안 들어요. 요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720을 실수령을 하시는데 주거비 155만 원, 장모님 용돈 포함 그리고 이제 B주택 유지하는데 165만 원 대출 상환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자는 여기서 한 절반 정도 나머지는 이제 원금을 갚는 거니까 원금 갚는 거는 사실 뭐 저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유지비는 아주 높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을 버시는데 한 300 정도가 고정비라고 하면은 뭐 못 낼 정도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3년을 어떻게든 보유를 해볼까? 이거 더 가져가면 안 되니까 2, 3년 차에는 팔아야 되는데 한 1년 정도 안에는 팔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지금 든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분들이 24년에 지금 집을 산 거기 때문에 24년에 사서 플러스 3년이니까 27년 2월까지죠. 그러니까 아직 고민을 할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3년을 보유해서 팔아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아주 큰 고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사실 진짜 고민은 이건 거죠.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거를 판단하는 방법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6억 5천까지 갔었어요. 6억 5천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져서 5억까지 내려온 건데 그러면 어쨌든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이 전세가율도 한번 좀 봐야 됩니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걸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가장 쉬운 게 전세가율이죠. 이게 보면은 19년도만 하더라도 전세가율이 되게 높았어요. 한 80% 정도 했었는데 이게 계속 내려갑니다. 65, 53, 50% 이렇게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전세가율이라는 게 점점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50%대에 지금 수렴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이 지역이 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뭐 좀 소외되는 지역이기도 하고 뭐 또 호재나 이런 것들도 뭐 없었기 때문에 전세가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높다는 거는 사람들이 이 집을 매수하고 싶지는 않지만 거주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살다 보니까 매매가랑 전세가가 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중간에 뭐 또 호재도 생기고 대책도 발표가 되고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전세가율이 쭉 내려갔던 건데 이번에 한번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가도 같이 하락을 했는데 전세가율은 50%를 유지하고 있다. 요거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지금 여기서 뭐 추가 하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매매가가 내려와서 다시 옛날처럼 4년 전, 5년 전처럼 전세가율이 80%로 붙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전세가가 지금 서울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번 많이 충격을 받고 내려왔다가 다시 월세 대비 이거 전세가 싼데 하면서 좀 올라가는 분위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는 매매가랑 전세가가 좀 버텨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미 기존보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지금 전세도 같이 충격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버텨주고 있네. 그런데 전세가 올라가? 그러면은 최소한 매매가가 유지될 가능성도 높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거기다가 이분이 2019년에 샀기 때문에 21년에 한번 전세를 재계약하고 23년에 또 전세 계약을 다시 했다면은 25년에 전세를 또 계약을 하겠죠. 그럼 요때쯤 앞뒤로 매도를 하기가 가장 좋을 겁니다. 지금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세가율도 낮아가지고 그럼 보통은 이런 집들은 이제 실거주를 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팔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가지고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팔아서 갭 차이가 한 2억 5천 정도 나니까 그 돈을 찾아서 만약에 대출을 갚는다. 대출 4억 받았으니까 그 대출을 갚는다면은 이자가 한 3.8이니까 대략 한 2천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상환하면 이자를 안 내도 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팔아가지고 2천만 원을 벌 것인가 아니면 이걸 팔지 말고 보유하면서 이자를 1,900만 원, 2천만 원을 내더라도 가지고 가는 게 좋은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우선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팔아가지고 주식해서 100% 벌 수도 있잖아요. 뭐 코인 해가지고 뭐 3배 올라가면 어떡하죠? 라는 가정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출을 갚느냐 아니면은 그냥 유지하면서 이자를 내느냐만 따져보면은 이 집이 한 5억이기 때문에 5억 2천만 원 정도로 만약에 올라가면 본전치기는 하는 거죠. 이자 낸 만큼 어쨌든 오른 거니까. 그럼 2년간 4% 정도입니다. 단순 계산해서 1년에 2%. 이 정도는 상승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은 이 정도는 생각보다 좀 낮은 수준인데 라면은 이제 보유를 하는 것이고 야 무슨 4%냐 앞으로 1%도 못 올라가 오히려 더 빠질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은 파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뭐 가지고 있으면 수리도 해줘야 되고요. 이 집이 뭐 아예 새 집도 아니기 때문에 이래저래 뭐 돈도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2년에 4% 오르는 게 아니라 2년에 한 10% 정도는 올라가 줘야 사실은 뭐 유의미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2%가 아니라 연 5% 정도는 올라야지라고 생각하고 판단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연 5% 정도 계속 오를 것인가? 그럼 2년 지나면 10%다. 그럼 지금 5억인데 2년 지나서 5.5억 정도 갈 것인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정도 기대 수익이라는 거는 사실 뭐 다른 걸로도 지금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뭐 미국 국채도 뭐 이자를 뭐 4%를 주는 마당에 다른 거를 하면은 뭐 이 정도는 다 벌 수 있겠죠. 연소득으로 치면 뭐 연 5%라는 게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걸로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은 팔아가지고 대출을 갚든지 아니면 다른 거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대출 일부 갚고 일부 투자를 하든지 이런 걸로 해도 뭐 아주 불가능한 수익률은 아니다. 자, 근데 이게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아니,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 입지가 이 수도권 내 특히 뭐 서울 내에서도 나름 어떤 그 분위기나 방향성이 반전이 됐을 때 가장 선봉해서 가장 먼저 갈 입지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여기가 이제 GTX B나 C에 대해서 뭐 호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착공도 한다고는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노려볼 수는 있는 위치긴 합니다. 그렇지만 수도권 전체로 놓고 봐도 여기가 뭐 아주 선호되는 최선호 지역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다른 데들 올라가면 그 다음에 좀 따라갈 수 있는 약간 후속타 지역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내가 연 5% 올라가려면 다른 지역들은 연 한 7%, 10%씩은 올라가는 느낌의 분위기로 빠르게 반전이 돼야 될 텐데 그럴 수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이런 거 같아요. 그냥 팔리면 좋고 아니면 말고다. 팔리면 사실 다른 걸로 수익을 얻으면 되고 다른 거 할 자신 없으면 대출을 갚아도 연 3.8%는 법니다. 그런데 안 팔리면 안 팔리는 거죠. 왜냐? 뭐 가지고 있어서 아주 나쁜 거는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분위기가 뭐 거래가 아주 잘 되는 분위기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아주 최선호 지역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고 싶어서 뭐 줄 서 있는 지역도 상대적으로 아니다 보니까 팔고 싶지만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면 우선 내놔봐야죠. 내놔봤는데 팔리면 아 팔렸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로 하면 된다. 안 팔리면 아 내가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라고 그냥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놓고 안 팔리면 보유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고 지금 2주택을 일시적으로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둘 다 비과세 구간이고 특별하게 어떤 유지비가 높지 않은 그런 분들도 아마 시청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내놓을까 말까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우선 내놔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내놓은 다음에 누가 산다고 하면 그때 고민을 시작하는 게 맞지 산다는 사람도 없는데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내놓자마자 막 산다고 한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팔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내놔보고 그리고 뭐 보유할 수도 있다. 그리고 팔리면 다른 거 하지 뭐 정도로 가볍게 좀 마음을 정리를 하시면 이 고민이 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오히려 올 하반기나 뭐 내년 초 요 정도쯤 되면은 이제 전세 만기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그 정도 남은 때 어떤 실거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살러 올 수도 있어요. 이쪽에 뭐 GTX 호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당장은 멀었지만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분위기가 좀 살아나면은 그냥 나는 여기 살면서 장기적으로 보겠다 하는 분들도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한테 한번 팔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꾸준히 한번 내놔
보자. 그렇지만 반대로 뭐 이걸 뭐 급매로 급급매로 팔아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 구조니까 그러실 필요도 없죠. 지금부터 6개월 뒤면 상당히 많은 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뭐 총선도 끝나 있을 거고요. 뭐 법 개정 같은 것들도 막 본격적으로 뭘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뭐 금리를 뭐 낮출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한국의 금리도 막 요동을 좀 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면은 지금보다는 좀 분위기들도 방향성도 좀 바뀔 거라서 지금부터 한 6개월 정도까지는 뭐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당장은 한 보합 정도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다린다. 그리고 누가 산다고 하면은 나쁘지 않을 가격에 그냥 내놓고 팔리면 팔리는 거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